네, 반갑습니다. 박성명입니다. 뵙겠습니다. 네. 정대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제 그 바쁜 시간에 정당 정치 이론을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특강을 해주시는지 옆에서 필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저를 밖에서 가끔 아는 분들은 왜 방송에 안 나오냐고 그러시는 분들 거의 10명이면 9명이 그렇게 묻습니다. 왜 방송에 안 나오냐고. 방송에서 안 불러줍니다. 결과적으로 안 불러줍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말 그대로 저는 제 3지대 정치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5년 전부터 주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돼서 민주당이 분화되는 그 시점에도 국민의당이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방송에 나가서. 그런데 모든 방송이 단발성으로 한번 끝나고 다음에 안 부릅니다. 좀 이상하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합니다. 친문 패권이 대한민국의 정치 주류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망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보길래 친문 패거리들이 뭉쳐다니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느냐. 물론 뭐 방송에서 그 정도는 얘기 안 합니다만 그런 논조로 얘기하면 다음부터는 약속됐던 방송 시간도 취소가 됩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방송사에서 다음에 그 주제를 다른 주제를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주제. 그럼 내가 무슨 말해요? 정치 하기로 안 했어요. 정치가 아니고요. 이번에 뭐 북한에서 뭐 누가 10명이 죽고 2명이 기소나고 그 문제 하기로 했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양진영 싸움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일반 국민들은 아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다음에 2년 뒤에 또 정권 교체된다. 정권 교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2년 하면 또 7년, 7년 뒤에 또 정권 교체받는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번 1번과 2번이 주고받는 식의 이런 정치는 이제는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3지대 정치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방송이나 칼럼이나 또 이론적으로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방송에서 안 불러줘도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지성들은 저를 압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아마 그런 그 노력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도 영광스럽게 자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오늘 주최하신 분들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정대철 대표님하고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정당 지금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입장에 서서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눈으로 정치학자의 눈으로 한국 정치를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켜본 밖에서 지켜본 학자로서 연구하고 분석한 학자로서 지금의 제3지대 정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저런 의견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혹시 이견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창호 박사님이 20분 얘기를 하면서 짧게 임팩트, 트렌드 하는 바람에 갑자기 기와주고 버렸습니다. 한 4, 50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20분이라고 얘기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지금 할지가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좌장님의 말씀대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미래를 열어갈 중도개혁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있는데 크게 1번 보시면 자료를 함께 보시면은 제가 아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도개혁 정치란 무엇인가? 중도개혁 정치의 포지셔닝이 바뀌고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3번에 정치적 접근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전략적인 접근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 양당 정당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그 주변에 도열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인들도 줄 수 있습니다. 언론, 방송, 사법, 경찰 모든 것들이 다 1번, 2번 주변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60년, 70년간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도 국민 편이 아닙니다. 매 선거 때마다 신진 인사들 영입해서 소모품을 쓰고 맙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정치의 이 패권, 기득권 세력을 전복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제3지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좌파가 아닙니다. 우파도 아닙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진짜로 국민의 눈에서 두 기득권 정당을 전복시키는 이른바 패러다임을 쉬프트시키는 것이 제3지대 정당의 목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고립화시키고 야당 교체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당을 주변화시켜버리는 제3지대 정치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때 한국 정치는 그때서야 비로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것입니다. 제7공화국이든 새로운 정치 인물이든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새로운 물들은 소모품이 되고 맙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에 있는 제3지대는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중간이 아니라 중용에서 말하는 불편, 불의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에 기대지 않는 오직 국민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국민의 눈에서 어떤 국민인가는 전략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제3지대 중도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보수도 조금, 진보도 조금 그런 거 아닙니다. 보수의 프레임을 깨버리는 것이고 진보의 프레임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도 정치고 바로 제3지대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역사적인 사례에 보면은 제가 4, 5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치가요. 유럽 정치의 맥락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정치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87년 이후에 지금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제도적인 수준도 많이 낮습니다만 그러나 그럼 우리의 기대치고 현실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만큼 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식이나 방법이나 수단이나 메커니즘이나 제도나 법률이나 발전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그만큼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정치는 1년은 과거의 5년, 10년입니다. 내년 4월이요? 여론 확 바뀝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자, 서구의 정치 지형의 큰 흐름은 뭐냐? 기존의 좌파가 거의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파 몰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을 통해서 중도, 자중도로 연정을 했던 대부분의 권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스페인에서 바로 11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올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아주 불안정한 정치입니다. 스페인도 우리하고 정치가 비슷합니다. 75년에 76년 프랑코가 죽으면서 민주화가 되고 우리보다도 12년 빠릅니다. 민주화가. 거기도 정치적인 분열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도 카탈루냐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한계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 기질도 불같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냥.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된 나라예요. 인구도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고. 자, 이런 나라가 그건 물론 이제 내각제 국가긴 합니다만 10일 날 총선을 치렀는데 중도 좌파 정당이 1등을 했고 그 유명한 포데모스가 이번에 4등을 했습니다. 포데모스는 국민의당이 창당되기 2년 전에 창당을 해서 일거에 원내로 진입한 말 그대로 유럽 정치정에서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의 돌풍을 일으킨 정당입니다. 물론 이념은 좌파로 했습니다. 두 기득권 정당에 대한 저항세력으로서의 상징이 되었던 그 포데모스가 그 이후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흔들려서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것처럼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핵심의 중추 세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던지고서라도 이번에 두 번째 2019년에 총선을 통해서 이번에 의석수가 7석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판단해서 다시 총선을 치러서 사당이 됐습니다만 드디어 이번에 집권 사회노동당하고 연정이 만들어집니다. 스페인 이후 민주화에 처음으로 연정이 만들어지고 포데모스가 이제는 집권 세력이 됩니다. 스페인 국민들은
지금의 스페인은 우리와 좀 다르게 이민자들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특히 아프리카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폭스라고 하는 그 이른바 극우 정당이 1등한 이유도 그 난민들의 미국의 트럼프와 비슷한 노선이에요. 하다 보니까 인기가 올라와서 이번에 보니까 폭스가 28석을 얻으면서 3당이 됐습니다. 극우 파퓰리즘 정당입니다. 아무튼 이런 정치 지형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의 와중에 포데보스는 제3지대 정당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번에 집권 세력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때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이 40대 유망한 지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사회노동당의 전통 좌파, 전통 기독권 정당입니다. 경륜을 우리는 얻겠다. 대신에 당신들은 우리의 열정을 받아라. 우리는 끝까지 스페인의 변화를 위해서 나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자, 그래서 서구의 그런 트렌드도 한번 참고하시라. 물론 스페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뭐 등등 거의가 다 이런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성의 기독권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총선도 기성의 정치적인 기독권 국민들은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봐주시면 3번에 포스트 민주화 시대의 한국 민주주의 딜레마 3번에 보시면 정치 균열할 때 그럼 우리 사회의 정치와 여론이 어떻게 갈라져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일종의 클리비지에 대한 구도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지역과 이념입니다. 지역과 이념. 또 우리는 좀 특징적인 것이 지역과 이념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내년 총선이라도 호남과 TK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를 겁니다. 우리 정치는 그런 겁니다. 수도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영남권이 많이 사는 사람, 호남권이 많이 사는 사람, 또 아니면 충청권이 좀 있는 사람, 이렇게 그게 기본구조. 여기에 이념이 덧칠되는 겁니다. 그 싸움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발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념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념 싸움에서 안철수까지도 이제는 땡겨와가지고 써먹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그들의 착각이긴 합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보수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영남과 보수라고 하는 화두를 통해 가지고 국민을 이간질시켜서 그들의 패권과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 봅니다. 이제는 시대가 내년에 깨야 됩니다. 누가 정치하시는 분들은 깨야죠. 그 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 진영 논리로 가서 승패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된다. 바로 그 싸움이 내년 4월 총선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3지대 정당에 정말로 대혹학승하는 통합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 정당이 희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 조국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드디어 느끼는 겁니다. 야, 나라가 정말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졌구나. 말도 안 되는 앞에 대화나 상식이나 합리나 이성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야? 이거예요. 이거 편이야. 조국 지킬 거야 말 거야? 지켜. 그러면 내가 조국이라고 외치는 정신 나갔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또 반대로 조국을 수사하니까 윤석열 만세. 태극기보다도 와가지고 또 윤석열 만세 부르는 이런 어떤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그러나 양실을 다 합해보면 대한민국의 30% 40%밖에 안 됩니다. 60% 이상의 사람들은 그런 비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놓이지 않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3지대 정치가 답을 해야 된다. 중도 통합 세력이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 5분 자, 짧게 했습니다. 뒤에. 자, 뒤에 4번은 좀 제가 최근에 정치 정세에 대한 몇 가지 분석입니다. 혹시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인적 실현할 겁니다.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외적으로 새로운 인물들 대거 발탁하면 주로 중도층 인사들 발탁할 겁니다. 왜? 중도가 몰락하게끔. 민주당은 중도만 잡으면 다음 선거 끝나버립니다. 과반 훨씬 뛰어넘습니다. 중도가 몰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인사들, 상징적인 인사들, 여성층, 청년층 발탁해서 총선에 앞서갈 겁니다. 이미 그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압승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체제가 아니라 본인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당 가지고 총선을 치를지 안 치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치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올 연말에 내년 초에 황교안으로 선거를 치른다? 수도권에서 몇 석을 얻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실망은 중도 세력이 그래 황교안 너를 지지할게 그런 국민들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투표장에 안 갔으면 안 갔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게 바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이 사람들은 바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만 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만 폭로하면은 중도와 또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 좌파 그룹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황교안을. 바보들이죠, 바보들. 유승민 그룹을 좀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승민 그룹 끌어안아도 별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그룹은 들어가서 공천받기 어렵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지금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리세팅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민의당보다 바른미래당을 옆에서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죠. 거기서 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계신 분도 계시고. 지난 한 3년 정도 이 정당은 당권을 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능욕과 배신과 더 나아가서 모욕적인 언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이 정당을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정당을 지킨다는 게. 저 대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무슨 최고위원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년에 총선에는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이 싸움이 지금까지 된 겁니다. 적어도 제3비대 정당의 종갓집으로서의 전통과 권위는 박살나버렸습니다. 이제 당신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이 집안 종갓집을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종갓집의 대표인 당신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답변해 보셔야 됩니다. 뭘 하셨느냐고. 자, 그런 면에서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지금 키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키를 쥐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인정을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 무시해버리면 논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통합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요? 오늘 아마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제 결론인데 통합의 목표는 뭐냐? 다음 총선에서 양극단의 기득권 양당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한테 한 석도 줘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밀어넣어야 됩니다. 민주당 철저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촛불을 배신하고 또다시 그 패권 세력에 좌우되고 있는 이 기득권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통합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이익입니다. 제발 이제 진보, 보수, 수구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통합니다 이제. 자신들은 정치 기득권 세력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국민들은 그건 안 통합니다. 지금 20대, 30대가 보수라고 해서 보수라고 보고 진보라고 해서 진보라고 볼까요?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은 정당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금 진보입니까? 조국을 지키는 것이 진보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탈지역. 이제는 자유한국당은 잘하면 내년 총선에 TK 지역정당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나머지는 지역끼리 뭉치면 안 됩니다. 특히 호남. 오늘 호남에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호남에서도 망합니다. 호남에서도 망합니다. 그 다음에 민생. 이제는
정치 싸움에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수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미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부산에서는 하루가 자오라면 1억씩 온다는 아파트를 보면서 그 좋은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저 부산에 있는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루저가 되고 맙니다. 누가 그들에게 이 땅의 청년들도 20대에 집 한 칸 잘 장만하면 평생을 누린다는 생각이 지금 다 해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30대의 꿈이 그런 겁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속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대한민국 2등, 3등의 시민이 된 그 사람들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 총선이 되니까 또 정치꾼들끼리 또 이합집산합니다. 뭉치고 어떻게 하고 내년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통합의 주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반기득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기득권. 좀 더 개파주의로 말하면 박근혜 친박 세력은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절멸시켜야 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된 대통령에 그 주변 사람 한 분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에 또 풀달라고 그럽니다. 내년에 완전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친문 예외가 아닙니다. 마치 그들이 적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런 것처럼 지금도 오만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데 대안이 없는 거요? 여러분들이 그 대안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합의 조건. 저는 선공후사, 너무도 쉬운, 너무도 간단한 말입니다만 저는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선공후사. 정말로 여기에는 제3지대 정치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선공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안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3지대 정당의 오너가 한번 돼볼까? 저 바른미래당 보니까 원내 교섭단체인데 돈도 많다 그러던데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 먹어볼까?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100%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의 3금 원칙입니다. 세 가지는 금해야 된다.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원칙. 최소한 세 가지는 앞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지분 싸움. 제3지대 정당은 지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분 싸움 하는 순간에 내년에 제3지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떠나버립니다. 지긋지긋하다 못해서 이제 막판에 총선 앞두고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가는 순간에 내년 총선은 폭망합니다. 민주당한테 180석을 줄 겁니다. 두 번째, 개파주의. 혹시 통합이 되면 아마 이 정당 안에는 상당한 개파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도 혹시 제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권파가 있고 안철수 파가 있고 유승민 파가 있고 맞습니까? 지금? 네. 이 친박, 친문의 개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의당 안에도 벌써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싸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정당이 국민들의 다음에 대한민국 양대 개파주의를 청산하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은 그 싸움 때문에 이 정당을 망쳐놨는데 여기에 또 통합하면 또 늘어납니다. 또 대한그룹, 대한신당그룹, 뭐 민평당그룹, 또 무슨 그룹, 무슨 개파주의의 천국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춘추 전국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제 말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남정당. 제3지대 정치 체력은 끝나는 겁니다. 호남에 인재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호남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견자가 호남입니다. 그러나 호남 정당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이미지 가지고는 내년 총선에서 호남에서도 승리 못한다니까요. 호남은 이 제3지대 정당이 다음에 수권정당, 대한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호남에서 그래 문재인 정부는 아니야. 다음에는 당신들이야. 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다시 호남 정당들이 뭉치면은 호남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이 정당에 찍어주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도도 호남 정당하는 것은 차단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